누가 검사에게 절대 권력을 주었는가? 2020년 정의의 칼끝이 검찰을 향한다. 검사들이여 조심을 찾아라. 초지일검.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걸음,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에 벽돌 2장 올려놓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주제로 불꽃 토론 나눠봅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남국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네, 안산은 단오늘은 안녕하시죠? 네, 저희 살아있는 생생도시 안산, 정말 놀러올 곳, 맛집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뭘 잘합니까? 뭘 잘하다니요? 맛집이 많다고 그러죠.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동네에 그냥 모든 곳이 맛집이에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김남국 정치인 다 됐네요. 아니, 정치인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로요. 정치 잘하네요. 제가 서울에 저희 동네에 살았는데 저희 동네 별로 그렇게 대학가 근처인데 먹을 게 없었는데 저희 안산에 저희 사무실 건물에만 맛집이 너무 여러 곳이에요. 한 4-5곳은 된 것 같아요. 아이고, 많이 정치인 다 돼갑니다. 진짜라니까요. 정치인이죠. 네. 안산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에 좀 많죠. 이제 그 선부동 쪽인데요. 거기는 단원갑인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 초지일검으로 바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 검사들하고 지금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게. 자, 김남국 의원. 갑자기 저한테. 네,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자, 가시죠. 네, 우선은 검사들이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프로스에 댓글을 남기던 검사들이 전체 검사를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의 이런 수사 지휘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반발하는 모습, 이런 태도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대다수의 많은 또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라든가 아니면 지금 검찰이 바뀌어야 될,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될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더 공감하시는 검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언론에서 부추겨가지고 확대해가지고 검란이다, 아니면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뭔가 크게 뭐가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자체로서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심해야 된다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 거잖아요. 네. 또 그리고 특히나 이 검사라고 하는 직책은 정치적 중립성을 더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검사들이 좀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좀 남기면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듯한 태도 또는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하는 그런 좀 모습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한마디 덧붙이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라면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김남국 의원께서 윤석열 총장한테 훈사 하나 뒀습니다. 지금 자제하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이 점수를 딸 것이다. 오, 좋은 생각입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근데 김남국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동부지검의 진해원 부부장 검사 있잖아요. 네. 그분은 징계위원회 회부 안 합니까? 아니, 왜 근데 저기 한 검사님 얘기 말고 큰 그림으로. 자, 김경진 의원님, 그걸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보면 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상에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면. 네. 그러니까 국가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위임한 행정입법의 범위 내에서는 각 부의 장관들이나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사실은 행정공무원들은 그 범위 내에서 행정을 집행할 따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국가공무원법에 이제 못 박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진해원 검사님 같은 경우는 그 선을 많이 넘나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추 장관님께서 이게 굉장히 사실상 그냥 배후에서 이렇게 뭐랄까 좀 은근히 장려를 한달까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봐서 사실은 이제 김남국 의원님한테
뭐 본인이 답변할 일도 아닌데 여쭤보고. 자, 본론으로 넘어가시죠. 김경진 의원님,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야 뭐 추 장관님이 잘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잘못했습니까? 수사지휘 안 할 걸 했죠. 아, 수사지휘 안할 걸 이번 했고.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검사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게 지금 저도 대단히 장관이 오판을 하고 장관의 판단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 봅시다. 검사들이 개혁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라고 자꾸 이제 그런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데 개혁의 핵심이 뭐였어요? 첫째, 이게 검찰 내부 사정이라든지 이게 검찰 내부의 수사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거 만들 때 검사들이 반대 성명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아무 소리 없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의 1차 수사권이 사실상 경찰로 상당수 넘어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할 때 검사들이 반대 연판장 돌렸습니까? 개혁의 핵심인 두 가지에 대해서 검찰이 그때 당시에 아무 얘기도 안 했고 아무런 반대 연판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개혁에 반대한다 검찰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틀린 얘기고, 두 번째, 지금 21대 국회 들어와서 이제 추미애 장관님 뭐 또 조국 장관님 계실 때도 가령 뭐 수사 내용 밖으로 공표하지 마라, 또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소환하지 마라. 소환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뭘 조사를 받으라고 이제 법무부 훈령이나 법무부 예규로 이걸 만들었었잖아요. 보면 인권 보호 수사과 관련된 이 법무부 예규를 만들 때 검찰에서 이렇게 하면 수사 방해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 못합니다 하고 검사들이 이의 제기를 하던가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법으로 검찰 개혁을 했던 부분들,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을 했던들, 검사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개혁과 관련된 제도적인 조치가 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들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추 장관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300여 명 가까운 평검사들이 뭐랄까 연판장 유사한 이제 댓글 달기식 항명을 하는 것은 뭐냐. 지난번에 서울 남부지검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은 봐주고 여당 정치인만 편파 수사하는 그런 거 없었다라고 그때 퇴직하고 나간 남부지검장 박순철 검사장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추 장관은 계속 그렇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무슨 그 검찰 내부에 뭐 지금 이제 수사를 하면 최종적으로 밝혀지긴 하겠지만 검찰 내부에 지금 향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무슨 전반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보면. 네. 그리고 그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걸 덮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사표 내고 나간 지금 박순철 검사장이나 그 전전임 송선영 검사장에 따르면 그런 내용은 자기들도 몰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추미애 장관은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 비리를 덮기 위한다는 그 전제하에서 지금 수사주의를 한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대단히 잘못한 거고 그 전제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검사들이 이 프로세스에 글을 올리고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 장관께서 좀 반성하실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자, 김남국 의원. 예, 우선은 그 여러 가지 검사들의 비위를 덮으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라고 이렇게 사실로 확정을 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실제 김봉현이 룸살롱이나 이런 곳에서 향응과 접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해당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건으로 별건 수사긴 다른 그 사건 다른 지검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 그 사건으로 해서 접대와 관련된 검사들을 특정해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종업원들을 참고인 진술까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김봉현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잠깐만, 이제 제가 잠깐만, 핵심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걸 알고도 의도적으로 덮으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지금 수사지휘권 배제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지금 김봉현이 접대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쟁점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당 의원을 그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당 의원은 사실 라임 사건이 아니고 4년 전에 있었던 양복받았다라는 사건인데
이 야당 의원 정치인에 대한 사건은 금액이 2억 원이고 라임 사건을 무마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그 피의자거든요. 근데 이 피의자와 관련되어서는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고 보고 라인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아가지고 또 심지어는 법무부에조차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서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8월에서야 그때 보고받고 후임자가 뭘 했다라고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건 그럼 3개월 동안 뭐 했냐. 여당 정치인 그 양복준 거 전혀 무관한 4년 전 사건은 언론에다가 이니셜로 찌라시로 한번 돌리고 언론에다가 또 한 번 이니셜로 해갖고 돌리고 약자로 해갖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씩 흘리는 동안에 야당 검찰 출신의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어떤 의심이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윤석열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2년 동안 묵히고 있다가 서울 의정부지검에서 올해 그 공소시효 얼마 안 남겨놓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소도 봐주기 기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여러 수사 지휘가 뭐 터무니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무리했다거나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좀 불가피했다라고 김경진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추 장관님도 그렇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되고 국가가 이렇게 흘러가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우겨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지금 검찰 내부에 향응 접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윤석열 총장은 나도 뒤늦게 알았고 이걸 철저히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윤석열 총장은 주장을 하는데 수사 지시도 내렸죠. 네. 근데 반면에 지금 추 장관은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그리고 그걸 의도적으로 지금 감추려고 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내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가운데에 있었던 박순철 검사장이나 네. 또는 송사면 전 검사장의 얘기를 보면 자기네들도 검사 비리나 검찰 이 수사관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단 하나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총장의 보고가 갈 리가 없거든요. 물론 박수철 검사장이나 송사면이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박순철 또 전 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개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건 지금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발탁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윤 총장이 검찰 내부의 비리를 덮으려고 했고 이걸 희석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단 1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은 교도소에 있는 김봉현인가 하는 사기꾼 말만 믿고 지금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 수사지휘를 내리고 있고. 그런데 그 감찰도 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게 잠깐만 들어보세요. 네. 그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 입장문을 지금 서울신문사 언론사로 보낸 거 아니에요. 예.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법무부 감찰팀한테 얘기한 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지금 현재도 언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게 검찰 내부 비리 수사하라고 지금 검사 5명을 지금 특별수사팀으로 투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보면. 차라리 본수사하는데 그 팀을 투입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네. 근데 지금 그 지목되고 있던 얼마 전에 그 박훈 변호사에 의해서 이름까지 까였던 그 검사께서는 뭐라 그러냐. 아니 내가 접대 받았다고 하는 룸사롱 갔다고 하는 날짜만 밝혀주라. 그러면 내가 그날 행적 다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 갔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변호사라고 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하는 이모 변호사는 네. 지금 핸드폰이고 뭐 노트북이고 모든 거 다 까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고 뭐 까주고. 그럼 이게 재판장님 그래서 이 있습니다. 네. 너무 김경진 의원님한테만 시간을 많이 주세요. 이건 시간 좀 더 줘. 자, 입 닫아주세요. 5분 가까이. 자, 시간을 봤는데. 김남국 의원한테 갔다 올게요. 그러면 네, 말 정리하고.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서로 간에 국회처럼 시간 보이는 거 제가 적겠습니다. 가자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쟁점별로 사안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갈 필요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만약 이러한 사건들을 검찰 내부에서 자정 기능에 의해서 감찰 기능에서 제대로 좀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검찰은 자정하고 그런 조직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찰이 김경진 의원 저 째려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찰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이 초기에 또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라임과 관련된 사건도 김봉현이 편지했다가
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라임 수사가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금감원이라든가 검찰에서 수사의 어떤 충분한 단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곳곳에도 드러나고 있고요. 옵티머스 상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파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회계보고서라든가 감사보고서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기소조차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불기소 처분 이유는 완전히 그냥 피의자 말만 그냥 받아갖고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계좌 압수수색도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그냥 불기소 처분해버린 거예요. 그때 검찰이 좀 수사를 했으면. 아니 전 2분밖에 말 안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했던 실무 책임자가 당시 부장검사가 지금 원주지청장 하는 김유철이라는 하는 분 아니에요 보면. 네. 참다 못해서 김유철 지청장이 한마디 했죠. 언론에다 입장문을 보낸 거 아니에요. 네. 보면. 예. 그 입장문을 보면 아니 나는 검사했던 경험을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 일단 서울중앙지검에 1년에 사건이 30만 건이 넘는 사건이 배당이 돼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들이 부장 전결로 처리가 되고 서울중앙지검에 부만 해서 한 40몇 개가 돼요. 그런데 네. 이제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 김유철 지청장이 낸 입장문을 읽어보면 이 전파진흥원에서 이게 수사 의뢰서를 보내서 전파진흥원 사람들을 불러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네들도 수사 의뢰 안 하고 싶었는데 과기부 감사관실에서 수사 의뢰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니들이 뭔 피해를 봤냐. 그래서 당장에 우리는 피해 본 거 없습니다. 돈 집어넣었다가 돈 빼주라고 해서 과기부 감사 시작될 쯤 해서 과기부에서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 빼주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돈 순순히 다 빼줘가지고 피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금전적으로 피해 본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 정도면 수사가 지금 더 확대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하는 거고 그 과기부에 잠깐만 들어봐요. 그 과기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혁진 씨라고 미국에 도피해 가 있는데 이혁진 씨가 지금 미국에서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분도 지금 옵티머스 초기에 이 내부 펀드 자금 횡령한 혐의로 지금 고발이 당해 있는데 거기도 도망가 있는 사기꾼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너무 잠깐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요. 진짜 중요해도 잠깐만요. 너무 이게 좀 너무 깊숙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른 얘기하고 현 정부가 재판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기회 주면 안 됩니다.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재판장님 안 됩니다. 현 정부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조금 또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권력이나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행사를 해야 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무슨 조자룡 헝가 쓰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지난해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수사권 남용 무리한 수사할 때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냐고요. 그게 뭐가 무리한 수사입니까? 그 수사를 해가지고 고발인 하는데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압수수색 필요성조차 검토하지 않고 그냥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러면 그러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언제 검찰이 한 번이라도 아니면 누군가 한 번이라도 그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냐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정치 수사 해가지고 그 정치 수사에 대한 결과를 내려오는 적이 들어보십시오. 의원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냐 그 말이에요. 사모펀드 조국 전 장관 펀드라고 해갖고 그걸로 기소를 했어요? 그걸로 기소 못했잖아요. 표창장 위조했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기소했나요? 표창장 위조, 날짜, 목적, 일시 전부 다 공소사실 다 틀렸어요. 횡령과 관련된 것도 다 틀리고 뇌물과 관련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엉터리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아니 엉터리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조국이나 조국 부인에 만들어낸 수사한 거예요. 좀 들어보시오. 조국이나 조국 부인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건이 기소가 돼 있고 그때 수사를 한 결과로서 지금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기소가 돼 있고 1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이 난 사건 또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 또 오늘 했다고 하는 무슨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처럼 거의 누가 봐도 유죄가 명백히 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고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했었고 그 의혹 제기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고 수사를 해서 거를 거 거르고 기소할 거 기소했고 기소한 다음에 법원에서 유죄 날 거 유죄 났고 지금 무죄 날 거 무죄 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그건 이제 항소심 대법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 근데 너무 엉터리잖아요. 뭐가 엉터리야.
수사를 했으면 지금까지, 공소사실은 최소한 공소사실은 특정해야죠. 김남국 의원. 의원님이 검사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김남국 의원. 최소한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하려면 조국이나 정경심 또는 조국 동생이나 조국 오촌 동생 유죄난 판결이 뭐가 있는지 그거라도 좀 찾아보고 얘기하시죠. 자, 김경진 의원님 혼자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시고요. 공소사실은 특정하는 수사를 해야죠. 이미 다 특정이 돼서 기소조차 공소제기가 돼 있지. 그만 좀 싸워요 이제. 자, 어떻게 그거를 제대로 된 수사라고 평가할 수 지금 있습니까? KBS 지금 공영방송이 와가지고 두 분께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죠. 아니, 이제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 문제로 진짜 국민들이 작년부터 지금껏 얘기하고 있고 검찰 개혁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검찰 개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법무부 감찰이 좀 빨리 나와서 그 술자리에 대한 거 진실을 빨리 밝혀주면 좀 오해나 갈등이 좀 사라질 텐데 그게 좀 오래 걸리네요. 이제 목요일 날 저희 법사위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 예, 그날 이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당 부분은 지금 뭐 여러 언론 보도가 조금씩 나오곤 있는데 구체적으로 검사 2명을 뭐 특정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또 그 다음에 실제 이 향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유흥주점에 가서 휴대폰이라든가 종업원의 진술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구체적인 어떤 향응이나 이런 부분이 감찰로서 수사로서 저는 확인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워서 검찰 개혁에 대한 길이 그게 아니고 주진우 앵커가 맨날 나오면 쌈만 시켜. 아니에요. 별로 이 프로가 좋은 프로가 아니잖아요. 아니 왜 또 그러세요 마지막에.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또 문제 있다고 그러세요. 또 조지 마이클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옷 꽁꽁 싸매고 나오십시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